안녕하세요. 반응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HNT, 이 종목을 이제 수익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제 모듈 업황, 짧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보고요. 이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걸로 인해서 이제 카메라 모듈이 이제 이렇게 보급이 되고 시작을 하면 또 우리가 다른 부분들을 또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제 살펴볼게요. 투자 아이디어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을 보면 알차나님 104% 일단 수익 스토리에서 지금까지 올려주신 것 중에서는 1등이신 것 같고요. 요즘 들어서 그래도 좀 꾸준히 채워갔던 종목들을 이제 리딩 기자랑 같이 이제 채워갔던 이런 것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수익 보신 회원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여기 이제 수익자랑 게시판은 이제 거의 보면은 좀 비슷한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수익이 이렇게 난 날에 제가 보통 이거 자료를 만드니까 그날 이제 당일날 보통 올려주시는 분들이 좀 바로바로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이 보여지고, 나머지 분들 여기 수익자랑 게시판에 안 올려주신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모두 축하드리고요. 육대장님, 태평성대님, 저축가 연습님, 신나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100% 구간에 절반 매도를 해놨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좀 이제 끌고 가면서 일괄 매도 사인을 좀 기다려 봤으면 좋겠어요. 자, 모듈 업황을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후발주가 슬슬 보여진다. 지금 이제 여기에다 정리해놓은 종목들이 이제 대장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워로직스가 처음에 저는 이제 2차전지 장비 쪽 매출이나 뭐 이익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가가 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파워로직스가 모듈 뭐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파워로직스가 카메라 모듈 이쪽 사업에 진출한 이제 그러니까 후발 기업, 기존에 이쪽 사업을 하던 기업들보다 어떻게 보면 이익이 더 잘 나는 그런 어떻게 사업 구조를 만들어서 카메라 모듈 쪽에서 이익이 이제 폭증을 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면 2017년도부터 이제 추천을 했던 종목인데 2018년도에 이제 마지막으로 장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2018년도가 장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때 움직였어야 될 게 이때 한 번 더 눌렸다가 1년 쉬었다가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투자를 시작을 하면 움직이는 시점, 여기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맞춰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을 둘 때 100%라는 수익률을 기준을 둘 때 3개월에서 3년이라는 기준을 이제 목표로 해서 평균 1년 6개월 정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커뮤니티를 시작한 지 초기였던 2017년도에는 당연히 이렇게 100%씩 이렇게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쏟아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이제 잘 인내하고 뭐하고 해서 따라와준 그럼 회원분들한테 이제 감사드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런 종목들이 계속 나올 거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은 이게 순환이 되는 거야. 어떻게 순환이 되냐면 수익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이 나와요. 이렇게 수익이 나오는 종목들을 이제 매도 포지션이 나오고, 자 이제 신규 편입 종목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선순환 되면서 자 매도 종목이 나오고, 자 신규 편입을 하고, 이렇게 신규 편입했던 종목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올라오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복리가 확대가 되는 거죠. 보통 이 복리를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투자 자금이 1억이면 1억에 대한 복리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투자할 때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종목을 갖고 있다 그러면 1억이 내가 투자 자본이라 그러면 100만 원이잖아요. 금액을 맞춰서 이제 비중 관리를 한다 그랬을 때 이 일정금이라 그래서
금액을 일정하게 100이면 100, 200이면 200, 50이면 50 이렇게 맞춘단 말이야. 그러면 이 100만 원에 대한 복리, 내가 자본이 1억이면 100만 원에 대한 복리를 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 복리가 굴러가고 하다 보면 이 총 자본이 이제 뭐 2억이 되고 5억이 되고 하면 이제 전체적인 복리가 입혀지는 거예요. 요런 관점으로 이제 계좌가 늘어나게 된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종목을 100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뭐 이제 100% 넘어가는 종목이 보통 이제 한 30%에서 한 60% 정도 만들어지면 계좌가 따블이 납니다. 이제 100% 가는 게 아니고 200%, 500% 이렇게 가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보통 종목들이 요 정도 이제 올라오는 구간이 오면 100% 이상 나오는 종목들이 30%에서 60% 정도 올라오는 구간이 오면 계좌가 따블이 난다. 이때부터가 본격적으로 복리의 시작. 이렇게 복리가 시작되는 이 기간이 2년에서 보통 3년이 걸려요. 평균. 이렇게 걸리는 이유는 아까 뭘까요?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게 3개월에서 3년 걸린다 그랬죠. 이게 이제 뭐 1년 6개월이면 평균이면 이 평균이 이제 50%. 요 종목들이 수익이 이렇게 나오는 구간. 근데 예외적인 경우가 폭락이 있을 때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요. 요런 시점처럼. 파워로직스도 2017년도부터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었는데 2018년도에 장이 안 좋으면서 되게 오래 쉬었다가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요런 흐름들이 지금 거의 전체 종목에서 다 많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상장되어 있는 거의 모든 기업들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조금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2년에서 3년이면 계좌 곱하기가 2가 되는데, 요런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100% 수익 이상 나는 종목들이 내 계좌 내에서 30%, 60%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에 요렇게 진행이 될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는지 나중에 회원분들이 계좌 보고하는 분들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자고요. 자, 모듈이 업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자, 파워로직스가 먼저 움직여줬고요. 자, 움직이는 시점을 파워로직스가 이제 10월, 11월 달에, 자, 주가 폭락이 10월 달에 나왔죠. 10월 달 나온 다음 11월 달에 먼저 튀어오르는 이런 모습들이 여기서 이제 신호를 줬습니다. 자, 이 신호를 보고, 이때 이 신호를 포착을 해서 추적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 신호. 이때는 이제 이게 모듈 신호인지 몰랐기 때문에 아무튼 포착을 해서 추적을 하기 시작한 다음에 이지미디어하고 HNT를 담았죠. 담았던 시점이 자 이제 2월 달이었고요. 이때가 1월 달에 보면 이제 반도체가 강하게 튀고, 반도체가 이제 서서히 이제 조정 흐름이 진행이 될 때 이제 튀어 올랐던 가장 먼저 올라왔던 섹터가 자 카메라 모듈이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먼저 튀는 종목들, 이 종목들이 이제 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가장 빠르게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들을 이제 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도주라고 보면 자 이 모듈 섹터를 끌고 가는 그런 종목들이 보면 MC넥스, 나무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중소형주에서 주도주 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대형주에서 주도주가 삼성전기하고 그리고 LG이노텍, 이 종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움직이면 다음에 이제 대형주에서 주도주가 움직일 때 섹터가 전체적으로 카메라 모듈이라고 이름 들어가 있는 섹터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기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이제 테마가 진행이 돼요. 이 테마가 수소차가 진행이 됐었죠. 수소차는 이제 실적이나 가치가 없이 움직였던 거고, 카메라 모듈은 이게 실적이랑 이런 것들을, 가치랑 이런 것들을 물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은 이제 5G 요쪽에서 이제 후발로 모듈 움직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5G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발주들이 지금 여기 있는 종목들이 이제 거의 뭐 대장 흐름이고 후발주들이 슬슬 보여집니다. 이 후발주들이 카메라 모듈, 자 모듈 사업으로 갖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제 실적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아직 실적이 안 보여지는 종목들. 자 이즈미디어하고 H&T는 자 2018년도에 4분기 4분기에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들이 보였단 말이에요. 자, 이 턴어라운드를 이제 2019년도에 시작하는 종목은 올해 1분기, 자, 2분기 이렇게 시작하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종목들은 이제 지금부터 움직이기가 시작할 거예요. 요런 종목들을 이제 찾아내보자. 그러니까 모듈 관련주들이 뭐가 있고 요것들을 공부를 하다 보면 요런 부분들을 보여요. 지금 실적이 안 보이는 종목들이 아직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지 못했는데 요런 종목들이 실적이 입혀지고 기업 가치가 상향을 하게 되면 이제 주가가 튀는 움직임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후발주들을 보면 조금 보여집니다. 아직 주가가 안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서 올라올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 후발주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는 이제 지금 다 담고 있잖아요. 요 종목들이 이제 요 대장 요 종목들 먼저 움직였던 종목들을 따라서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종목들이 움직일 때마다 수익 스토리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죠. 모듈 이제 업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장기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니까 카메라의 사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카메라는 거에 사용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수요가 늘어나는데 자, 신규 이제 이 사업에 진출하는 회사들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보다 수요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늘어나죠. 그래서 이 관련 업종을 이런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을 이제 찾아보면 좋은 기회가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다. 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은 일단 이거예요. 지금 이제 시장에 입혀지고 있는 거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개수가 2개에서 3개, 5개로 늘어나는 구간. 요 구간이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카메라 모듈은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자동차. 이건 이제 자율주행차가 되겠죠. 아직 좀 많이 남았어요. 이거는 2년에서 5년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되고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보면 드론이에요. 드론. 요거는 지금 이제 시작이 슬슬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슬슬 시작. 이제 이 드론을 아마존에서 이제 택배에다가 사용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택배를 보내는 것 대신에 이제 드론이 그러니까 물류를 이동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드론은 이제 로봇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간이 하던 일들을 이제 드론이 대신해주는 이런 체계가 지금 아마존 같은 기업에서 미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면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시면 아마존 드론 이렇게 쳐보시면 나올 거예요. 항공모함 같이 이상하게 생긴 거 하나 띄워놓고 풍선 같은 거 하나 띄워놓고 그 창고를 이동시키면서 거기서 이제 드론이 날아다녀요. 그런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이미 구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류 창고 공중에 떠다니는 물류 창고를 아마존은 이미 지금 구축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풍선 같은 게 이렇게 떠댕기면 이게 물류 창고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드론이 이렇게 해서 드론이 이제 이렇게 다리 달고 이렇게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물건을 이렇게 가지고 이거를 가정에다가 배급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이제 드론이 배급을 하는 거예요. 날아다니면서 공중에 물류 창고를 두고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가정에 이제 배달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당일 배송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 물류 창고에서도 이제 저장도 이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이 갖춰져 있을 테니까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전 세계에서 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보면 뭐라 그래야 되지? 해외 배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도 굉장히 좀 빨라질 수 있고 또 자국에서 이제 물류가 이동하는 속도들이 굉장히 좀 빨라질 수 있다. 이 사업이 시작이 되면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할 것 같다. 성장 속도가 엄청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드론에도 카메라가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지금 시작 초기
초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시작이 본격적으로 되면 이 카메라, 지금 보면 휴대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요런 쪽의 성장률하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파이가 훨씬 클 것 같다는 거지. 이게 언제까지 진행이 될 거냐. 일단 제가 봤을 때 한 3, 5년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 구간에 이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신규로 진입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수요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도 공급이 그걸 뛰어넘어서 움직여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런 부분을 살필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실적에 있다. 요런 걸 추적을 하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고. 자율주행차가 이제 보급되기 시작을 하면 카메라 모듈의 수요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드론 이쪽에서도 엄청나게 성장성이 큰데 요쪽이 아무래도 성장성이 더 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구간 동안에 이제 뭐 설비를 많이 확충을 해놓고 또 이제 물량을 대거 이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보면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도, 예를 들어 공장을 늘리고 설비 증설을 하는 기업들이 있다 그러면 요런 기업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도 나중에 물량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 매출이 확대가 될 테니까, 매출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100억, 1000억 이렇게 벌고 있다가 매출이 이렇게 나오다가 이게 막 예를 들어서 설비를 곱하기 2, 곱하기 5 늘렸다 그러면 이 매출이 뭐 500억, 5천억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익 구단이 이익이 이때보다 곱하기 3이 늘어나든 곱하기 5가 늘어나든 곱하기 10이 늘어나든 할 텐데, 물량이 부족하면은 모듈 단가가 올라가면서 당연히 이익이 많이 늘어날 거고, 공급량이 많으면 당연히 이익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이런 성장을 한다 그러면, 이제 많이 쓰여진다 그러면 이익단이 조금 감소를 한다 그래도 당연히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반도체가 2017년도에 그랬던 것처럼 만약에 공급이 부족해져서 이제 뭐 단가가 확 올라간다, 제품 단가가 확 올라간다 그러면 이익이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0억, 1000억 할 때 이제 뭐 10% 벌었다 그러면 이때는 20% 이렇게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20%, 30%도 이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매출이 이렇게 확대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10 가는 거예요. 10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지금 초입에 있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수많은 기회들을 이 모듈이라는 카메라 모듈이라는 이쪽 산업군에서는 그러니까 업황이 장기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요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리스크 요인은 그럼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좀 체크를 해보면, 카메라 모듈을 제작하는 업체들이 급증을 해서 이 제작 업체들이 신규로 이 사업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많아져서 수요가 증가하는 폭보다 공급이 증가하는 폭이 빨라지게 되면 요건 이제 실적이 둔화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고 뭐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할 거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이런 게 되면 요런 부분들이 얼마나 진행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이거는 아마 한 2년에서 5년 후부터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체크가 되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때가 되면 이제 비중을 좀 줄여놓으면 되죠. 전체 포트에서 자, 모듈 섹터를 갖고 있는 비중을 좀 줄여놓으면 되겠죠. 그 전에는 좀 좋은 놈 보여지면 그냥 막 다 담아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카메라 산업 쪽에서 혁신이 만들어져서 지금 사용하는 모듈을 하나도 쓸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말고 어떤 혁신이 만들어져서 전부 그것만 쓰게 돼. 요런 게 이제 기존 카메라 모듈이 이제 불필요하게 될 경우, 요런 경우가 만들어지면 이거는 이제 나와야죠. 이거는 신규 혁신을 만든 이 기업이 거의 독점 구조로 가게 될 테니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독점 구조로 가게 될 테니까, 이런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이제 좀 많이 팔아갖고 요 기업을 사야 되겠죠. 요런 기업들을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좋은 흐름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 스토리에 대해서 이제 대충 얘기를 해봤고, 업황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금은 이제 모듈 쪽에서 이익이 크게 확장이 되는 부분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이익이나 매출이 성장을 하는 부분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초입이고, 이 모듈 다음으로 움직일 섹터들이 보면 센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휴대폰에는 이 센서라는 게 그렇게 좀 많이 이제 사용이 안 되지만,
휴대폰에도 이제 사용이 되죠. 지문 인식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센서로 볼 수 있는데, 아직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익이 확 늘어나는 이런 흐름들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이 슬슬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지금 보면 이익이 딱 확장되는 기업들을 찾아보면, 이 모듈이랑 이제 연결을 해서 좀 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앞으로 그런 기업들이 많이 보일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드론이나 이제 자율주행이 진행이 되면 이제 뭐 감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에 뭐가 있다, 물체가 있다, 뭐가 있다, 뭐 벽이 있다, 사람이 있다. 이런 것들을 센서를 통해서 이제 감지를 할 수가 있겠죠. 드론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운행을 안 하고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센서 같은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필수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체크를 하다 보면 좋은 기회들이 많이 보일 것 같고, 모듈이랑 센서는 어떻게 보면 좀 같은 관점에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휴대폰에 사용되는 부분들이 이게 급증이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증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살 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요. 근데 이제 모듈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대장이 나왔기 때문에, 자, 밸류가 이제 슬슬 부담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대장 종목들은 밸류가 부담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신규 편입이 어려워요. 그 대신 이제 후발주들은 볼 수 있는 게 많고, 지금 센서 쪽에서는 아직 좀 대장이 안 보여져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센서 쪽에서 좀 이제 찾아보면 좋은 기회들이 있을 것 같다. 오늘은 이제 자다 일어나갖고 지금 뭐 말을 좀 이렇게 더 깔끔하게, 원래 평소에도 깔끔하게 못하지만 더 못한 그런 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이 하는 방송이고 뭔가 준비가 되지 않은 방송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겠습니다.